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 지방직 구급과 그리고 서울시 지방직 교육청 9급 7급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기출된 것들을 같이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먼저 갖고 진도를 나가죠. 자, 그러면 지방직 문제부터 보세요. 지방직 문제는 국어하고 A형, A책형, 국어 1번 비통사적 합성어로만 묶인 것. 요게 지방직 9급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면요. 비통사적 합성어로 묶인 거 됐습니다. 자, 비통사적 합성어란 뭘 물어보는 거야? 어간 혼자 쓰거나, 우리가 합성어는 비통사적 합성어, 그리고 그 상대되는 말이 뭐예요? 통사적 합성어. 그럴 때 비통사적 합성어는 첫째, 어간 혼자 단어와 만날 때, 또 두 번째는 부사가 명사와 함께 올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어순이 우리말 어순과 달리, 즉 술목의 구조로 이루어지는, 즉 어순이 우리말과 다를 때. 자, 그러면 1번 선택지 보면 열쇠는 열다와 쇠가 만났고, 자, 문제는 이게 열다 할 때 열, 어간 혼자 맞느냐, 아니면 이 열은 열다의 열이 아니라 열다와 다시 관여용어미 리을이 왔느냐, 이건 논란이 있을 수 있죠. 따라서 이건 열쇠를 날잼순과 마찬가지로 관여용어미 리을이 왔다고 본다면 통사적 합성어지만, 반면에 열다의 열이 왔다고 본다면 비통사적 합성어죠.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게 없는 게 바로 옆에 새빨갛다는 뭐야? 파생어죠. 새가 접두사라 파생어이므로 열쇠를 가지고 고민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열쇠는 통사적 합성어로 볼 수도 있고 비통사적 합성어로 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2번 덮밥은 덮다에서 어간 덮만, 짓푸르다는 짓다와 푸르다가 만났고 짓다에서 짓만, 따라서 모두 비통사적 합성어가 쓰였죠. 답은 몇 번? 2번. 반면에 3번 감발은 감다와 발이 만났고, 따라서 감, 어간 혼자 와서 이루어진 비통사지만, 돌아가다는 돌다와 가다가 왔는데 어간 어미가 모두 나왔으므로 뭐야? 통사적 합성어. 젊은이 통사적 합성어, 가로막다 통사적 합성어죠. 됐죠? 자, 2번 맞춤법에 맞는 거 됐습니다. 희생을 치러야 대가를 얻을 수 있다. 어디가 틀렸어? 치러야. 우리 기본형이 뭐라고요? 치르다. 따라서 치르다니까 여기 어미 어야가 오면 의가 탈락해서 뭐가 돼요? 치러야. 다음 2번 내로라 하는 선수들이 뒤처진 이유가 있겠지. 내로라 하다는 맞겠는데 뒤처지다 틀렸죠? 뒤처지다 어모음이죠. 여가 될 수 없지. 처지다 하는 말이니까. 따라서 뒤처져야, 뒤처진 하면 처지다의 관용어미 니은 용어니까 뒤처진. 이해되죠? 틀렸고. 3번 방과 후 삼촌댁에 들른 후 저녁에 갈 거요요. 자, 거 할 때 이 거는 의존명사죠. 즉 거는 이게 일반적으로 구어체에서 쓰는, 원래는 것이죠. 것, 의존명사 것인데 구어체에서는 거로 표기를 하고, 그러면 이 체언 뒤에 이어요, 이에요가 오는데 앞이 모음이면 이어요가 줄어서 뭐가 와요? 여요. 이에요가 줄어서 뭐가 와요? 예요. 앞이 모음일 때는. 만약에 이렇게 받침이 있는 말에는 뭐예요? 이어요. 또는 뭐가 와? 이에요. 따라서 모음의 체언이 왔으니까 여요, 예요 올 수 있죠? 따라서 갈 거요 맞죠? 정답 몇 번? 3번. 4번 가스밸브를 안 잠고
이 잠거가 또 나왔네. 기본형이 뭐야? 잠그다. 그러므로 안, 잠, 가. 그래서 잠가라고 해야죠. 3번도 역시 국어 지식 문제. 띄어쓰기가 바른 것은 했습니다. 우리 항상 띄어쓰기 문제 나오면 평소에 연습했던 것이 올바른가 이걸 보라고 그랬어. 아무 단어나 다 보지 말고. 1번.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작은 소요가 있었다. 자, 띄어쓰기의 대원칙. 단어별로 띄어쓰되 조사는 붙인다. 따라서 여기 지금으로부터 할 때 으로부터 모두 조사임으로 붙였고 10여 년 전에 했을 때 여는 전미사라 붙이고 여는 의존명사라 띄고 전 의존명사라 띈다. 공부한 적 있죠? 따라서 10여 년 전에 맞게 했죠? 정답 몇 번? 1번. 2번. 우리는 모임에서 정한 대로 일정을 짤 수밖에 없다. 우리 띄어쓰기 공부하는데 중요한 6단어. 분, 대로만큼, 바, 대, 지. 따라서 여기 대로가 나왔고 대로는 앞에 관형어가 오면 의존명사라 띄고 앞에 체언이면 붙이고 여기서는 대로 앞에 뭐가 왔어? 정한 관용 왔으니까 띄어야죠. 따라서 관용어가 왔고 따라서 정한하고 띄고 대로 틀렸죠? 그리고 짤 수밖에 없다 할 때 밖에는 뒤에 없다 아니다가 오면 밖에는 조사라 붙인다. 맞죠? 3번 수정 요청 시 연관된 항목을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여기 우리말의 하다는 앞에 조사가 없이 명사가 오면 뒤에 전미사로서 붙였습니다. 재조정하다 붙여야죠. 그리고 수정 요청 시 할 때 요청할 때라는 뜻이니까 이때 시는 띄어야지. 따라서 요청 시의 시는 띄어쓰고 재조정하다는 붙여야죠. 틀렸고 4번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뿐 아니라 뿐 앞에 능력 채워놨으니까 붙인 거 맞고 추진력마저 없는 사람이다. 자, 우리 마저라는 말은 보조사 외우고 있는 은, 는, 도, 만 조차까지 마저. 마저는 조사죠. 따라서 뭐 해야 돼? 붙여야지. 그러므로 추진력마저 붙였어야죠. 따라서 3번의 정답은 1번. 자, 4번은요. 고쳐쓰기 문제인데 먼저 본문에서 일단 고쳐쓰기 문제가 나오면 내가 그 제시된 글을 읽고 고치려 하지 말고 이미 고쳐놓은 걸 보고 뭐라고 그랬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해보자 했어요. 그러면 돌파하다라는 말에 단어의 쓰임이 어색하니까 탈피하다라고 바꿔라라고 했어. 그러면 돌파와 탈피라는 말에 무엇이 올바른지를 좌우하는 건 그 앞에 목적어가 뭐냐? 목적어가 뭐예요? 사고방식이지. 기존의 사고방식을 돌파하는 게 아니라 탈피하다. 잘 바꿨지? 다음. 거기 니은에 그러나의 밑줄을 쳐놓고 자연스럽게 잊지 못함으로 또한이라고 고쳐라. 자, 접속어 그러나는 역접이나 강조에 쓰는 거고 또한은 앞의 내용과 대등하게 나열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뒤 문장을 보면 앞에 독창적 아이디어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뒤에는 개인의 독특함에서만 비롯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그대로 둬야죠. 정답 몇 번? 2번. 앞에는 독창력이 필요하다고 하고 뒤에서는 그것만이 아니다라고 했으므로 이때는 접속어 그러나로 그대로 둬야죠. 3번. 길러진다라는 말은 주술관계에 호응이 되지 않으니까 길러진다는 점이다. 명사문으로 바꾸란 얘기야. 길러진다 하면 서술어를 동사문으로 써놨는데 이 길러진다는 점이다 이러면 명사문으로 바꾼 거죠. 그러면 서술어를 좌우하는 건 뭐야? 주어야.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을 해야 되고 그럼 주어에 사물이 나왔다는 거지.
여기서 주어는 뭐야? 더욱 중요한 것은 하고 중요한 것, 즉 이렇게 의존명사 것으로 이루어진 주어가 오면 서술어는 명사문으로 써야죠. 잘 바꿨죠? 다음. 리을은 주장을 포괄하지 못하므로 환경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고치라라고 했는데 이 글이 창의적 사고는 기존의 사고방식을 도파하는 거지만 중요한 건 사회적, 문화적 환경과 적절한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그 환경과 교육의 관련을 써야 한다는 것. 이는 바르게 고친 거죠. 따라서 그냥 리을에는 뭐만 써놨어? 창조적인 생각만, 창의적 생각만 이야기를 했고 환경과의 관련 이것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를 또 교육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겠다. 올바로 고쳤죠. 자, 5번 문제는 한자 문제인데 문제는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도 강조했지만 늘 강조한 게 뭐야? 항상 한자 공부할 때 첫 번째 부수 익히고 두 번째 뭐 하라고? 동음이어, 동자 이음어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지금 시험에 나온 이 부자는 기본서에는 물론 우리 자료에도 충분히 제시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글자는 뭐야? 동자 이음어죠. 이해돼요? 똑같은 글자가 뭐야? 부로도 읽히고 뭐로도 읽혀? 비로도 읽힙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똑같은 글자가 부로도 읽히고 그리고 비로도 읽히고 그리고 불로도 읽히고 알겠습니까? 같은 글자가요. 이게 이렇게 한자어에서 소리가 여러 개 나는 걸 우리가 동자 이음어라고 해요. 여러분들 기본서에도 동자 이음어 어휘편에 있고 또 스님 카페에 가도 자료에 있고 이건 우리가 필수로 공부하는 거야. 아니면 포기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포기했던 사람이 이 문제 틀리는 건 아쉬워할 게 없죠. 이해돼요? 그러나 공부했던 사람은 자연스럽게 맞출 수 있는 거죠. 자, 1번 뭐라고 읽어야 돼? 부인하다. 부인이죠. 2번은 부정. 아니요 라고. 3번은 뭐야? 부결. 근데 4번은 뭐야? 비운이야, 비운. 그래서 비운의 사나이 하고 비로 읽습니다. 이 불로 읽는 건요, 부나 불로 읽는 건 뒤에 어떤 낱말이 오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리 할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건 비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비운의 인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5번에 정답 몇 번? 4번. 자, 6번. 밑줄 친 부분의 예를 물었습니다. 자, 지금 질문이 뭐냐면, 우리 이번 지방직의 특징은 뭐냐면, 문법 문제 4개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6개는 어휘 문제고, 나머지 10개가 뭐야? 독해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독해에 있어서 항상 물어보는 게 뭐냐면, 독해는 아무리 연습을 했어도 시험장 가서 끼워 맞추면 틀려. 그러지 말고 뭐 하라고? 출제하는 자, 물어보는 자가 뭘 물어보는지, 알겠어요? 거기에 관심을 두라고. 그러면 지금 질문이 밑줄 친 부분에 예를 집어넣으란 얘기야. 그지? 그러면 밑줄 친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야? 생각이 그릇이면 말은 그 생각 속에 들어가는 작은 그릇이어서 생각에는 말 이외에도 다른 게 들어있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만큼이면 말로 이걸 다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건 뭐야? 이만큼이다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말로서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지. 이해됩니까? 따라서 이걸 우리가 언어, 사고의 관계에 있어서 사고를 우위에 두는 거야. 언어는 그것으로 드러내는 수단이기 때문에 표현에 있어서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분명히 무슨 생각은 드는데 이걸 말로 하기가 애매할 때, 그지? 그런 사례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따라서 1번 사과를 언제부터 사과라고 시작했는지, 부르기 시작했는지 알 수 없다. 관계없는 얘기.
2번 동일한 사물을 두고 영어에서는 한국어에서는 부르는 말이 다르다는 거야. 하나는 틀이라고 하고 하나는 나무라고 부르고. 이는 언어의 자의성을 설명하는 것뿐이고. 3번 이 소설은 정말 감동적이야. 내가 받은 감동은 말로는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분명히 감동한 게 있는데 말로 표현을 다 못하겠다는 거지. 답은 몇 번? 3번. 그죠? 이건 어디서 지식을 배워서 푸는 게 아니라 이 글에서 묻는 그 예로서 3번이 적절하니까 답을 찾는 거죠. 자, 4번. 시간의 흐름을 초분,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해 온 것은 인간의 사회적 약속이야. 이는 언어의 사회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밑줄친 부분의 적절한 예로는 3번이고 나머지는 그냥 뭐야? 헛소리죠. 알겠습니까? 자, 7번 봐요. 질문이 뭐야? 색강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라는 주제야. 이걸 가지고 동그라미 토의한대. 토의. 그리고 그 글 속에는 뭘 써놨어? 토의의 뜻과 토의의 종류를 써놨어. 이건 우리가 이미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야. 토의의 종류의 심포지엄, 패널, 원탁 토의, 포럼 등이 있다. 그리고 토의는 집단적인 문제 해결 과정에서 서로 방법의 차이가 있을 때 하는 거고, 토론은 서로 입장의 차이가 있을 때 하는 거다.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안 읽어도 좋은 거였다. 이거지. 따라서 이 7번 문제는 독해 문제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즉 말하기의 지식을, 즉 토의와 토론의 차이, 토론의 종류라는 그 지식. 우리가 독해 시간 프린트 보시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토의의 종류를 물어보는 거야. 1번. 기업과 니은은 모두, 즉 패널과 심포지엄은 색강 살리기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그렇죠. 패널도 전문가들끼리 먼저 토의를 하고 청중이 질문하고, 심포지엄도 먼저 전문가가 강연을 하고 토의를 하는 것이니까 공통된 거 맞죠. 2번. 기억, 니은은 모두 색강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대해 최선의 해결책을 얻기 위한 거다. 토의의 목적이 뭐야? 최선의 해결책을 얻는 거야. 맞고. 3번. 니은은, 심포지엄은 토의자가 색강의 생태적 특성, 색강 살리기 경제적 효과 등에 관한 하위 주제를 발표한다. 그렇죠. 심포지엄의 특징이 전문가가 뭐야? 그 해당되는 분야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는 거야. 맞죠? 그런데 4번. 기억은, 즉 패널은 색강 살리기에 대해 밑줄 쳐 찬반의 입장을 나누어 라고 했어요. 찬반의 입장이 다를 때 진행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토론이라고 하죠. 결국 4번은 토론에 관한 설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토의는 방법의 차이가 일어날 때 하는 거야. 즉 입장은 같은데, 색강을 살리자라는 입장은 같은데 어떻게 살릴 건가, 그 방법이 다를 때 토의를 하는 거고, 서로 살릴지 말지 입장이 다르다면 그때는 토의가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토론을 하는 거고. 정답은 4번. 8번. 밑줄 친 부분의 함축적 의미를 물었어. 자, 소설 김동인의 광염 소나타를 줬는데 이건 소설을 지문으로 했지만 소설 문제 아니죠. 무슨 문제야? 어휘 문제야. 즉 이렇게 글이 있으면 이 속에 쓰인 이 X라는 낱말의 의미를 물었어. 그러면 낱말의 의미에는 두 가지가 있지. 하나는 뭐야? 사전적 의미. 즉 사전에 써 있는 그대로 객관적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문맥적 의미. 그 문장 안에서 획득된 의미야. 그럼 이런 문제는 이렇게 지문을 길게 주고 밑줄 친 말이 의미하는 바 뭐라고 질문했냐면 밑줄 친 부분의 함축적 의미 이러고 질문했잖아. 그러면 밑줄 친 말의 객관적 의미인 사전적 의미를 묻는 게 아니라 뭘 물어보는 거야? 문맥적 의미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 낱말은 왜 쓰였는지는 이 장면을 이해해야 풀 수 있죠. 이해돼요? 그럼 어디를 읽어야 돼? 첫 단락. 알겠습니까? 무조건 밑줄 친 말이 들어있는 단락을 읽어야지. 본문을 보면 그는 피아노를 향하여 앉아서 머리를 기울였습니다. 몇 번 손으로 키를 두드려 보다가는
다시 머리를 기울이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5번, 6번을 다시 해보았으나 아무 효과도 없었습니다. 피아노에서 울려나오는 음향은 규칙 없고 되지 않은 한낱 소음에 지나지 못했습니다. 야성, 힘, 귀기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감정의 재뿐이 있었습니다. 즉 지금 그가 치고 있는 피아노 소리에는 감정의 재만 묻어난다 이 말이야. 이 말은 뭐가 없다는 얘기야? 단지 기교가 없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뭐가 없다는 거야? 감정이 없는 그냥 쳐대는 소리일 뿐이란 얘기지. 따라서 답은 몇 번? 4번.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연주다. 써있는 그대로 물어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 선생님이 지금 4번 문제 풀 때, 그지? 고쳐쓰기 문제 풀 때, 아예 문장 안 읽었어? 필요할 때마다 선택지를 보고, 필요할 때마다 살폈고, 6번 문제 풀 때, 밑줄 친 부분만 봤지, 그 뒤는 쳐다도 안 봤어. 이해돼요? 7번 문제 풀 때, 지식적으로 아는 거라 아예 본문 보지도 않았어. 그 다음 8번 문제 풀 때, 즉 밑줄 친 부분이 포함된, 즉 밑줄 친 말이 의미하는 바를 알 수 있을 때까지 읽었어. 그러니까 결국 독해라는 건 다 읽으면 절대 시간 내에 못 풀어. 알겠어요? 이렇게 풀어도, 이렇게 급하게 풀어도 선생님이 14분 걸리더라고. 이 문제 푸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국어로 먹고 사는 내가 14분 걸렸다면 여러분들은 뭐야? 거의 20분 가까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근데 만약에 이걸 그냥 끝까지 지문 나오는 것마다 다 읽고 했다면 아마 문제는 어렵지 않아도 다 맞힌 친구는 있겠지만 시간이 25분, 30분 걸리는. 그러면 망치는 거야. 그러니까 독해 문제는 항상 뭐야? 시간 내에 푸는 게 중요해. 그리고 필요한 부분만 읽는 걸 평소에도 연습해야 돼. 알겠어요? 무조건 지문만 나오면 무턱대고 읽기 시작하는 애들, 이거 너무 외로워서 그런 애들이야. 그러지 말고, 그렇게 자꾸만 뭐만 있다고 읽으려고 하지 말고, 필요한 것만 뽑아 읽으라고. 뭔 소리인지 알겠죠? 자, 뒤로 넘겨서. 거기 두 사람의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지금 질문이 적절한 것 그랬는데, 운 좋게도 박태원의 천변풍경이라는 소설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이 문제가 좀 쉽겠지. 그러나 그런 운을 가진 사람은 수험생 중 단 한 명도 없다. 단 한 명도. 선생님이 단언합니다. 천변풍경을 다 읽고 그렇게 기억할 만한 사람이라면 공무원 시험 준비할 애가 아니죠. 알겠어요? 뭐 하는 애야? 집에서 소설만 읽고 계속 삶을 그렇게 재미있는 소설 읽으면서 보내는 애지, 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애들은 실용적인 애들이야. 여러분들은. 알겠어요? 어떤 꿈을 위해 그렇게 혼자 처박혀가지고 외톨이로 있는 그런 스타일들은 공무원 준비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빨리 현실에 있어서 내 역할을 해야지, 또는 어떤 안정적인 직업, 단지 그냥 아무 직업이나 이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안정적인 걸 선호하는 이런 경향이 아주 실용적인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박태원의 천변풍경을 읽었다면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야. 그러면 모두 똑같은 조건이야. 똑같은 조건. 자, 그럴 때 먼저 선택지부터 봐. 1번, 두 사람의 관심사가 달라. 2번, 한 사람이 대화를 주도. 3번, 상대방의 질문에 답하는 거. 4번, 의견 차이 조정. 요걸 먼저 살짝 보는 거야. 그런 다음에 본문을 봐. 저기 개천에서 올라오는 저 사람이 이제 어딜 가는지 알아내시겠어요? 어디 누구? 저기 땅꾼 아니냐? 땅꾼요? 거지대장 말이야. 저건 둘째 대장이에요. 근데 지금 어딜 가는지 아시겠어요? 자, 지금 물어보는 애가 묻는 거에 따라서 이제 대답하는 사람이 대답하면서 지금 이야기가 끌어가는 거지. 정답 몇 번? 2번. 한 사람이 대화를 주도하지. 이해돼요? 즉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 이제 내가 그걸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계속 이 아이가 말을 끌어가면서 이야기를 끌어가는 걸 알게 돼. 두 사람의 공통된 관심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선생님이 어디까지 읽었어? 판단이 될 때까지만. 이해돼요? 다음 10번. 글의 제목겠어요. 이 독해 지문은 선생님하고 공부하면서 느꼈겠지만 기출문제죠. 이미 나왔던 겁니다. 됐습니까? 국가직 문제에 나왔던 겁니다. 질문은 똑같지 않고요. 지문만 똑같아요.
그때는 무슨 질문을 했냐면 이 글의 주제는 그랬습니다. 주제는. 그렇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물어봤어요? 제목은. 결국 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아주 재미없는 수업을 하기로 이름난 철학 교수가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로 하여금 일부러 재미있는 척 들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재미없기로 소문난 그 철학 교수가 나중에는 뭐야? 학생들이 너무 자기 수업에 반응을 하니까 자기가 정말 재밌는 줄 알고 막 수업 준비를 하면서 즐겁게 강의했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들이 재미있게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억지로 웃으면서 끄덕끄덕 이랬는데 그러면서 수업을 듣다 보니까 정말 그 수업이 재밌어졌다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공부는 몸으로 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야. 의지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알겠어요? 알아들었으면 자꾸만 끄덕이든지 대답하든지 하라는 이유가 그래야 정말 알아듣게 돼. 알겠어요? 이건 실험 결과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글은 결국 뭘 강조한 거냐? 바로 공감하는 능력. 즉 요즘 유행하는 말이죠. 공감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답은 몇 번? 4번. 왜냐면 뭐 학생 간의 얘기거나 선생 간의 얘기가 아니라 학생과 선생 간의 공감을 얘기했으니까 1번, 2번 둘 다 안 되고 3번 언어적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반응이 중요하다는 얘기므로 가장 답이 될 수 있는 건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이건 조금 선택지를 억지스럽게 만든 겁니다. 출제자들이. 알겠어요? 왜냐면 요즘 유행하는 표현을 가지고 공감이라는 말을 이용해서 일부러 문제를 만들었고 답이 될 만한 게 4번밖에 없죠. 다음 11번 속담 문제죠. 이 어휘 문제를 골고루 낸다고 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한자성어가 하나도 안 나왔어. 이번 지방직 항상 둘씩 하나씩 나오던 한자성어를 그냥 한 문제도 안 내고 엿먹어라 이러고 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뭘 의미하냐면 출제될 수 있다는 건 빠짐없이 해야지 항상 나오는 것만 접근하는 방법은 위험하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시험 보기 전에도 어휘력을 강조했잖아요. 이 어휘력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속담도 들어가고 한자성어도 들어가고 한자어도 고유어도. 알겠어요? 대신 그 어휘는 여러분들 기본서에 있는 수준을 안 벗어납니다. 여기서도 아마 특별히 속담 외우지 않았더라도 풀만하죠? 가난한 사람이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기 싫어 밑줄 쳐 허세를 부리려는 심리야. 허세를 드러내는 거니까 가장 적절한 거 뭐야? 가난할수록 기와집 짓는다. 반면에 가난한 집 신주굼뜨이라는 말은 이 말은 뭐야? 가난이 매우 즉 자주 안 좋은 일이 가난할수록 나쁜 일이 자주 온다는 거고 가난한 집에 자식이 많다는 것도 설상가상이죠. 즉 자식이 많아 더욱더 가난이 대물림 된다는 거고 4번도 마찬가지. 가난할수록 더 안 좋은 일은 돈 들어갈 일은 더 자주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 따라서 공교롭게도 1번, 2번, 4번이 모두 유사한 의미인데 3번은 허장성세 즉 과장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적절한 답은 3번. 12번 역시 어휘 문제로서 구별해서 써야 될 어휘를 즉 물어본 거죠. 여러분들 기본서에서는 1권 맨 앞에 있죠. 오늘 집에 가서 돌아봐봐. 책에 다 나옵니다. 즉 구별해서 써야 될 말. 자생. 우리 수업 시간에 했지? 자생하다는 어디 있어? 식물에. 동물은 뭐라고 써? 서식하다. 동물은 서식하다고 하는 거고 식물은 자생하다야. 여기 뒤에 식물 나왔으니까 자생 맞죠? 다음 2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 이것저것 따질 계제가 아니다 하면은 이때는 뭐야? 따질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니까 계제할 때 끼어들다니까 어이를 써야죠. 그래서 계제할 때 우리가 여기 써 있는 대로 아이의 계제를 쓰면 이는 뭐예요? 보이다 이런 얘기고 반면에 끼어들다 하면 어이의 계제를 써서 계제 끼어들다라는 거예요. 또는 이것저것 따질 즉 이유가 없다. 간섭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이의 계제를. 3번 사업의 성패 맞고 4번은 여러분 출제된 거죠.
유래해서 여이는 예를 든 거지. 반면에 아이의 유래는 뭐야?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여기서는 현대사회에서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니까 여의의 유래 맞죠? 정답은 2번. 13번. 명사의 개수를 물었네. 자, 일단 단어를 구별해야 되고, 단어는 뭐야? 어절 플러스 조사. 일단 단어를 구별했고, 그 다음엔 이제 명사인지를 봐야지. 그럼 일단 명사는 뒤에 뭐가 붙어 있을 확률이 높아? 조사가. 따라서 타율 명사죠. 그리고 관용어의 수식을 받는 관한 한 할 때 한 명사지. 이 한은 작년, 재작년에도 명사로서 시험에 출제했었죠. 기출문제만 잘 봤어도 한이 명사라는 거, 의존명사라는 거, 뭐뭐 하는 한 할 때의 한은 의존명사라는 거. 이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독보적이다라고 했을 때 역시 출제됐던 거죠. 우리말에 뭐뭐적이라는 말이 붙은 말은 문장에서의 쓰임에 따라 명사일 수도 있고 부사일 수도 있는데 여긴 뒤에 뭐가 붙었어? 인, 즉 관형격 조사 이다가 붙었으니까 관형격 조사 이다가 붙는 이 독보적은 품사가 뭐야? 명사죠. 그러므로 독보적 명사죠. 또 뭐 있어? 기록 명사죠. 그럼 모두 몇 개? 4개가. 그래서 타율, 한, 독보적, 기록 4개죠. 근데 2번 명사 뭐 있어? 상자, 또 의존명사 것, 그리고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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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깔끔하다, 정돈되다는 동사야. 이해되나? 동사야. 선생님이 그랬잖아. 명사 뒤에 조사가 붙어 있을 수는 있지만 명사 뒤에 전미사나 다른 단어가 오면 합성어가 되거나 파생어가 된다고. 그러므로 분명히 깔끔이라는 말에 하다가 오면 깔끔하다는 뭐야? 형용사가 되고, 또 정돈이라는 명사 뒤에 되다가 붙으면 정돈되다 뭐야? 동사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명사는 2개지. 3번 명사 뭐 있어? 친구, 또 왜. 왜는 의존명사로서 우리말은 명사가 뒤에 명사를 꾸밀 수 있으니까 친구 외에는 할 때 왜 명사죠. 또 뭐 있어? 사람. 더 없죠? 더 없죠? 따라서 친구, 그리고 왜, 그리고 사람 3개죠. 다음 4번. 저 모퉁이에서 얼굴이 하얀 이가 걸어오고 있다. 명사 뭐 있어? 모퉁이, 또 얼굴, 그리고 의존명사 이가 있죠. 역시 3개네요. 따라 답은 몇 번? 1번. 요 13번 예까지 포함해서 이 소위 말하는 문법 문제가 4개야. 그리고 국어 지식 문제가 4개고 나머지 6개가 어휘고, 그리고 또 나머지 10개는 독해고. 자, 14번을 갑니다. 14번에 한자가 옳은 것은, 이건 우리가 부수를 잘 익혀서 낱말 뜻과 연결을 지어보자 그랬어. 그러면 학술지의 규정 정해놓은 것이지 바른 것이 아니라. 이해돼? 규정하면 정해놓은 거지. 따라서 바를 정자가 아니라 뭐야? 정할 정자. 우리 이거 공부 다 한 겁니다. 다음 문법 구조 했을 때 구조 무슨 뜻이야? 구조라는 말이 짜임이야, 짜임. 그런데 거기 써놓은 말은 돕다라는 뜻이야. 도울 구자, 도울 조자야. 상관없지? 다음 3번 충분하다. 즉 각급 기관에 협조할 사안이 충분히 있다. 즉 충족하다는 의미니까 충분 정답이죠. 그러나 사회적 현상을 현상하면 지금 보이는 거잖아. 근데 거기 써있는 현상은 뭐야? 상금이야. 따라서 상금을 주려고 모으는 행위를 현상, 그래서 현상금 또는 뭐 신춘문예에 현상하다. 따라서 상금을 준다라는 얘기니까
이 걸현자에 상금의 상자거든. 즐길 상자고. 그래서 어울리는 건 3번밖에 없죠.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이걸 외우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 한자어와의 낱말뜻과의 연관성을 보시면 되거든요. 15번, 한자성어 하나 나왔네요. 그죠? 15번, 한자성어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말이 너무 번드르르해서 미덥지 않은 자들은 대부분 구밀복검. 무슨 뜻이야?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얘기야. 겉다르고 속다른 위선적이다. 맞고. 2번, 그는 싸움다운 전쟁도 못하고 일패도지라고 했어요. 결국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하고 지는 거야. 일패도지가 되어 고향으로 달아나고 말았다. 한 번 패해서 끝났다는 거야. 맞고. 3번, 그에게 마땅히 대응했어야 했는데 그대는 어찌하여 수서양단하다가, 무슨 말이야? 이리저리 눈치를 보다가 기회를 놓치는 거지. 수서양단하면 이리저리 눈치 보다가 기회를 놓치는 거죠. 수서양단하다가 시기를 놓쳤어. 맞죠? 근데 4번, 요즘 신입생들이 선배들에게 예의를 차릴 줄 모르는 거 보면 참 버릇없다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후생가외는 무슨 뜻이야? 후배가 스승보다 낫다.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 이렇게 나이 어린 자가 나이 많은 자보다 더 능력이 빼어날 때 쓰는 거죠. 그러므로 어울리지 않지? 예의가 없는 걸 써야 되니까 아나무인이다. 그지? 이렇게 버릇없다는 말을 써야 되는데 후생가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 16번. 토론자들의 주장을 가장 적절하게 분석한 것. 토론에 관한 지문이니까 주어진 문제가 찬반으로 나눠지겠죠? 자, 무엇을 가지고 다뤘냐면 보이스피싱이 일어나는데 그 책임을 은행이나 외부에도 있는가, 아니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부주의해서인가, 이 문제를 다룬 거죠. 그러면 영수와 민수의 의견을 보니까 영수는 개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잘못 관리한 책임까지 은행에 진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수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더 크다는 거야? 개인에게. 그런데 민수는 소비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 관리에 다소 부주의함이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부주의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더욱 시급합니다. 이건 책임이 어디에 있다는 거야? 정부에게도 있다는 거지. 1번, 영수와 달리 민수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답이죠? 쉽잖아. 그리고 이건 뭘 배워가지고 거기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잘 읽고 판단하는 거야. 이게 시험장 밖에서는 별로 어렵지 않게 이루어지는데 시간에 쫓기면서 푸는 실제 시험장 안에서는 지금보다 몇 배는 더 어렵게 느껴져. 그걸 우리가 얼마나 잘 감수하고 푸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독해 문제는 시험장 밖에서 풀 때는 그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게 한 5분의 1 수준? 그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험장 안에서는 결국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독해 문제에서는 정신 바짝 차리고 보면은 특별한 지식 떠올릴 거 없잖아. 알겠어요? 또 그 전에 공부하면서 연습했던 거 별 도움 안 돼. 그냥 그 자리에서 눈 똑바로 뜨고 뭘 물어보는가 이걸 판단하면 되는 거야. 자, 17번으로 가면 글의 중심 내용. 쌤이 독해하면서 가장 강조한 게 뭐였어? 다 읽으려고 하지 말고 항상 그 글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 앞에 있다. 글의 중심 내용으로 적절한 거. 영어에서 위기를 뜻하는 단어는 어원이 불리하다는 뜻의 그리스어 크리네인이다. 크리네인은 본래 회복과 죽음의 분기점이 되는 병세의 변화를 가리키는 의학용어로 사용되었는데 서양인들은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보았다. 상황에 위축되지 않고 침착하게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여 사리에 맞는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면 긍정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까지. 서양인들은 위기를
또 다른 뭐로 보고 있다? 긍정으로 보고 있다. 한편 동양에서는 역시 동양인들도 위기는 위험이면서 동시에 뭐야? 기회라고 봤다는 거야. 그럼 이 글의 중심 내용은 동양이든 서양이든 위기를 뭐로 볼 수 있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긍정적이란 말이 들어가야지. 정답 몇 번? 2번. 이해돼요? 그리고 이 지문은 거의 끝까지 읽었어야 됩니다. 이해돼요? 왜냐면 앞에서는 위기의 뜻만 나왔기 때문에. 이해되죠? 끝까지 읽어서 결국 동양과 서양에서 위기는 곧 긍정적인 역할이 있다는 거지. 18번. 주몽신화의 일부를 줬습니다.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무조건 선택지부터 봐야죠. 1번. 기억 문장은 유아가 귀향에 처해진 이유를 알 수 있다. 그런가요? 왜 귀향 갔는지 나왔나요? 예. 뭐라고 나왔어? 한 남자가 나타나 자신이 천재의 아들 해모수라고 해서 웅신산 아래 압록강가에 있는 집으로 유인하여 사통했다. 그러고는 저를 떠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부모는 제가 중매도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간 걸 꾸짖어 이곳으로 귀향을 보내 살도록 했다. 유아의 귀향 간 사연이 나왔지? 뭐 때문에 외간 남자하고 부모님 허락도 없이 연애했다고 걸렸다는 거야. 이해돼요? 우리의 조상들도 이렇게 부모 허락을 안 받고 연애하다 걸려서 그 피가 지금까지 내려오나 봐. 자, 그래서 유아가 귀향에 처해진 이유 알 수 있죠? 다음. 니은번. 유아가 임신을 하게 된 이유. 이렇게 부모 말 안 듣고 연애하면 꼭 애를 갖습니다. 자, 그래서 금화가 괴이하게 여겨 유아를 방 안에 남몰래 가두어뒀더니 햇빛이 비추었다. 그녀가 피하자 햇빛이 따라와 또 비추었다. 밑줄쳐. 이로 인해 임신하여. 따라서 햇빛이 따라와서 금화가 즉 유아가 아이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 잉태할 때하고 비슷하지. 알겠어요? 서로 비슷한 구라예요. 그래서 여기서 즉 임신하게 된 이유를 말한 거야. 맞습니까? 다음. 디귿은 주몽이 준말을 얻기 위해 대소와 모의했다. 맏아들 대소가 말했다. 주몽은 사람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니 일찍이 도모하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 것입니다. 왕은 듣지 않고 주몽에게 말을 기르도록 했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주몽이 대소와 모의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대소는 주몽을 해하려고 했고. 전혀 다른 얘기 써놨네요. 정답 몇 번? 3번. 뭐 이걸 푸는데 뭐 옛날에 주몽이라는 드라마를 봤던 게 도움이 되거나 그런 일은 아니니까 그냥 주어진 글을 보고 가만히 분석하면 답이 나오죠. 알겠죠? 다음 19번. 밑줄 친 부분과 가장 유사한 속성을 지닌 현대인의 태도.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로부터 도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자, 스님이 아까도 18번 문제도 그렇고 아까 고쳐쓰기 4번 문제인가? 그것도 그렇고 밑줄 친 것을 보고 대답하라고 밑줄 친 것만 보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항상 그 앞뒤를 봐야 돼요. 이해돼요? 그래야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우리가 대답을 합니다. 자, 여기서도 밑줄 친 것만 보면 자유로부터 도피한다. 이게 뭔 소린가 싶어.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그 앞에 불안감과 고독에서 벗어나려고. 이해돼요? 불안하고 고독하니까 오히려 인간은 자유를 피하고 집단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나왔어? 그 중 하나가 복종을 전제로 하는 권위주의적 양태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뭐야? 권위주의에 종속하는 거지. 예를 들어 종교라는 권위에 종속하거나 아니면 가부장이라는 권위에 종속하거나 아니면은 계급 사회라는 즉 군인이라면 뭐야? 군대라는 그 전체 조직에 종속하는 거지. 이건 결국 현대인들이 고독하고 불안하니까 그 집단의 부속이 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자유를 버린다는 거죠. 누가 이런 얘기 했어요?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어떻게 한 인간이 다른 인간들을 죽일 수 있는가? 어떻게 다른 민족을 가스실로 보낼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걸 철학자들은 고민한 거야. 이해돼? 그러면 그 히틀러나 그 나치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돌연변인가? 아니라는 얘기지. 그냥 평범한 이웃들이야. 그 사람들이 왜 이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가? 지금도 여러 테러 단체들, 이런 단체들은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렇게 자기 자신을 인간 폭탄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무고한 시민들을 어떤 서방 세계에 대한 적대 감정으로 테러를 저지르는가? 그들도 결국에는 자기들의 불안과 고독을 벗어버리기 위해 하나의 단체 속에 부속품처럼 행동한다는 거지. 이해돼요? 자, 그러므로 이에 대한 삶의 태도, 현대인들의 삶의 태도를 찾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래에 제시된 것 중 자유로부터의 도피,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스스로 반납하는 행위를 찾으라는 거지. 1번, 소속된 집단의 이익보다 개인적 이익이나 행복을 추구하는 것. 이건 밑줄칩 말고 완전히 반대지. 2번, 집안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부모나 어른의 의견보다 아이들의 요구를 먼저 고려하는 것. 이것도 윗글과 반대고. 3번, 어떤 상황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가지기보다는 언론 매체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 정답 몇 번? 3번. 다음 20번.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먼저 선택지 봐야 돼. 1번. 자문자답을 했는지. 그럼 빨리 눈으로 봐봐. 묻고 답하는 게 있는지. 있어요? 있죠? 세 번째 단락에도 있잖아. 어찌하여 이런 차별이 생긴 것일까? 연기를 삼키지 않기 때문에 자문자답하고 있지? 2번. 난해한 용어의 정의를 제시하여. 그러면 어려운 말을 정의를 했다는 거야. 뭐 A란 B다 하고 정의문이 있다는 거야. 주로 정의문은 첫 단락에 있는데 일단 없어. 두 번째 단락에도 첫 부분에 없어. 세 번째 단락에도 없죠? 정답 몇 번? 2번. 3번. 자신과 다른 견해를 인정하며 한계를 지적한다. 사실은 이 얘기와 4번 다른 현상과의 비교를 통해 이걸 읽어가려면, 찾아내려면 더 한 단락을 깊이 있게 들어가야 돼. 근데 우리는 스님이 이런 얘기했지. 그만큼의 시간을 소요해서 푸는 독해 문제는 안 낸다고. 그지? 그러므로 어쨌든 이는 45초 안에 풀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선택지를 보고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부터 하란 말이야. 예를 들어 여기에 뭐 구체적인 예를 들어 그럼 빨리 예시가 있는지 보고. 그죠? 또 뭐 앞에 사람에 대한 반론을 적었다 그러면 그러나 하면서 그 앞뒤가 반론인지 보고. 이런 요령을 갖추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그렇기 때문에 정의문을 썼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A는 B다 이런 정의문이 눈을 씻고 봐도 없단 말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알겠어요? 지금 이걸 하나도 안 읽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2번이 설명 방법으로 들어있지 않다는 건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20번은 설명의 방법을 묻는 유형이었어. 자, 따라서 이번 지방직은 작년과 좀 달랐던 건 어문 규정 문제가 현저하게 줄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어 지식이 10문제, 그리고 어휘가 3문제, 독해가 한 7문제 이랬는데 올해는 국어 지식이 4문제, 어휘는 거의 그 수준 6문제, 근데 독해가 뭐야? 10문제. 또 우리 요 다음 시간에 교육행정지 국어 문제를 보시면, 교육청 문제를 보시면 완전히 반반이죠. 어휘 문제는 또 하나도 없어. 얘는 또 국어 지식 반, 그리고 독해 반. 그래서 어쨌든 이번 국가직도 그렇고 이번 지방직 그리고 교육청 문제까지 모두 독해가 절반은 차지하고 있고, 이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를 암기하고 이해하고 이 능력 가지고는 우위를 다투기 어렵다. 그럼 결국 뭐다? 속도. 알겠습니까? 누가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푸는가. 이게 앞으로의 시험에서 더욱더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다. 그러니까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라 시간이 모자라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돼? 어려운 문제가 많아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모자라서 떨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공부하면서
과목마다 어떻게 하면 빨리빨리 풀 건가. 물론 정확하다는 전제하에 어떻게 하면 빨리빨리 풀 건가. 이걸 좀 더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더 귀담아 듣고 또 방금도 선생님이 설명한 데서 답이 뭔가는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사람이 풀고 있는가, 어떻게 속도를 내고 있는가 이걸 배우란 얘기야. 어떤 문제에서는 지문을 읽고 있고 어떤 문제는 선택지를 먼저 읽기도 하고 또 어떤 문제는 지문도 선택지도 안 보고 일단은 즉 밑줄 친 것만 보고 답을 찾고 있고 알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딱 대했을 때 그런 요령들이 생길 수 있도록 그걸 우리가 결국 시험 때까지 충분히 연습해야 되는 것이 우리 학습의 관건이야. 절대로 양을 늘리려 하지 말고 알겠어요? 국어는 양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야. 결국에는 알아야 될 양을 얼마나 제대로 이용하느냐 질적인 승부로 시간차 승부로 결정이 나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모든 프로들의 경기는 결국 누가 더 빠르냐가 결정짓는 거야. 운동 경기가 됐든 알겠어요? 이런 필기시험이 됐든 아니면 진급이 됐든 알겠어요? 사회생활이든 어디든 프로의 경쟁은 시간차의 싸움이에요. 먼저 되느냐 뒤에 되느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부하면서도 양만 늘리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푸는가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가지면서 봐야죠. 자, 교육청도 우리 친구들이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 문제까지 함께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하죠.